올라버드 NFL 김민준. 류지경입니다. 네, 저 3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메디컬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속눈썹이 눈을 계속 찌르는 그런 문제가 원래 제가 갖고 있던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야구 중계를 할 때는 그래도 이제 눈을 찔러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된다라는 느낌을 못 받다가, 이게 축구 중계를 하니까 축구 중계는 템포가 빠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 중계를 하다 또 눈 한번 찔렸는데, 이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예,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일시적으로 시력이랑 빛 번짐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TV나 모니터를 좀 장시간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자체도 좀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IR에 올라가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류재경 PD가 지난주 이제 혼자 녹음을 해서 올린 걸 보고 이게 좀 너무 마음이 쓰이고 미안해가지고 일단 저도 최대한 좀 참석을 하는 방향으로, 다만 이제 경기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슈나 뉴스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참석을 하게 됐고, 이 눈 수술 때문에 이제 최근 3주 동안 경기를 못 봤습니다. 소식도 좀 잘 접하지 못해서 팔로우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녹화를 평소에 할 때도 이제 물론 이제 제가 NG 컷으로 다 걷어내기는 했지만, 네. 김희준 아나운서가 이런 좀 눈 문제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쵸. 저도 옆에서 보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치료를 계기로 이제 조금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좀 뭐 실제 이제 본업도 하시고 또 저희 올어바웃 NFL도 함께 해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뭐 사정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이었던 캔자스시티 칩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연장 승부 끝에 34대 28로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승리로 이제 칩스가 1번 시드 자리를 다시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아마 3승 4패였나요? 거기까지 밀리면서 좀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좀 익숙한 자리인 컨퍼런스 1위 자리로 이제 복귀를 했어요. 뭐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 혹은 뭐 12월에 치고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칩스는 강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시즌 초반에 걱정을 했던 것이 좀 무색할 정도로 이제 최근 7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이날도 역시 마홈스, 켈시, 힐, 조금 이제 지겹지만 이 트리오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경기를 보신 분들, 또 그다음에 기록지를 보시는 분들, 뭐 누구든 이 세 사람을 빼고 이날 경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홈스가 사실 자기 진영 바로 앞에서 인터셉션을 내주는 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차저스에게 득점을 내주기도 했었지만, 그 장면을 제외하면 그래도 3개 터치다운 패스와 410야드를 던졌고, 트래비스 켈시가 지금 커리어 최다 191야드에 2개 터치다운, 타이릭 힐이 148야드에 1개 터치다운으로 뭐 차저스의 패싱 디펜스를 완전히 좀 헤집어 놓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차저스가 이번 시즌에 이제 러싱 디펜스 쪽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날만큼은 좀 패싱 디펜스에서 좀 문제를 드러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어쨌든 역시나 삼각편대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캔자스시티 칩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정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고 3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팀의 이 핵심이었던 삼각편대 전력이 돌아온다는 점은 역시는 이제 포스트 시즌을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날은 이제 켈시의 활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경기 종료 2분여 전까지 7점 차로 뒤지고 있었던 칩스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1분 만에 이제 켈시에게 동점 터치다운 패스가 연결이 됐고, 연장전에서는 이제 칩스가 코인토스를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공격권을 가졌는데, 첫 드라이브에서 바로 이 트래비스 켈시에게 34야드 터치다운 플레이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칩스가 뭐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끝내기 터치다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보면, 켈시가 이제 짧은 패스를 이어받은 뒤에
좀 화려한 스텝으로 이제 한 3-4명의 수비를 제치고 그대로 엔드존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켈시가 이제 타이트엔드 선수이기 때문에 뭐 타이릭 힐 같은 어떤 뭐 빛나는 스피드는 없지만 정교한 테크닉, 그다음에 또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무기로, 그다음에 또 아주 지그재그 스텝을 잘 밟으면서 이 수비수들을 떨쳐내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켈시의 맹활약 덕분에 칩스가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경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 만약에 이 경기를 차저스에게 내줬더라면 차저스가 지구 1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캔자스시티 칩스는 1번 시드 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앞선 양 팀의 1차전에서 이제 칩스가 패했기 때문에 이날까지 졌다면 이제 타이브레이커에서 밀리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승을 놓친다면 아무리 남은 경기 전승을 하더라도 이제 5번 시드까지밖에 되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칩스에게는 지구승이 중요했는데 어쨌든 아주 중요한 고비를 잘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남은 경기를 살펴보면 스틸러스, 벵갈스, 브론코스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팀 모두 5할 언저리에 있는 팀이고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이 남아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분명 칩스에게 강한 저항을 하겠지만 현재 칩스의 어떤 컨디션으로 보면 칩스를 위협할 만한 수준의 팀들은 아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경기를 모두 이긴다면 경우의 수 없이 깔끔하게 AFC 1번 시드 확보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네. 뭐 캔자스시티 칩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날 경기 승리했으면 지구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뼈아픈 패배라고 봐야겠죠. 뭐 차저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날 이제 분명히 승리할 기회들이 많았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결정력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반 첫 공격에서는 상대 5야드 지점까지 갔다가 포스다운 실패. 그다음에 전반 막판에는 1야드 지점까지 갔다가 실패. 그리고 이제 4쿼터 막판에도 동점을 내준 이후에 그래도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허버트라면 충분히 끝내기 필드골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결국 뭐 결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칩스에게 기회를 내준 점 이런 것들이 아쉬웠고 이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의 1년차 시즌에 사실 과감한 포스다운 고포릿을 여러 차례 선택을 하면서 대부분 좀 결과가 좋은 쪽으로 흘러갔던 경기가 많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날만큼은 뭐 그 작전도 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날 수비진이 아쉬웠다라는 평가들이 있던데 특히나 이제 케네스 머레이 선수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좀 케네스 머리의 비중을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드래프트 때 차저스가 이제 패트리어츠에게 픽을 주고 드래프트 픽 업을 해와서 1라운드에 뽑았던 선수였어요. 그러면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뽑았는데 지금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 체제 하에서는 좀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 포지션이었던 미들 라인베커에서 주전 자리에서 일단 밀려났고 뭐 이번 경기에서 이제 엣지 러셔로 한번 좀 활용을 해봤는데 큰 임팩트는 없었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은 픽을 들여서 좀 공들여서 뽑은 선수가 활약을 못한다면 뭐 팀에게는 분명히 좀 악재가 될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1라운드에서 뽑았던 선수가 잘 못한다. 팀의 미래에 큰 어떤 손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날 이제 차저스는 또 한 선수를 더 잃었는데 도널드 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 파임이 이제 캐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뇌진탕 부상을 입고 쓰러져서 많은 팬들의 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파임이 이제 스스로 걸어서 필드를 나가지 못하고 카트에 실려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불행 중 다행히도 일단 병원에 가서 안정을 좀 찾았고 곧 퇴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퇴원이 곧바로 이제 필드 복귀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파임이 뭐 아주 심각한 어떤 일상생활의 문제까지는 좀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파임을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좀 건강하게 남은 시즌 치를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큰 부상이 아니라니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차저스가 6번 시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8번 시드에 올라 있는 레이븐스랑 승패가 같거든요. 나란히 이제 8승 6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경기 미끄러지면
언제든 플레이오프를 탈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뭐 다음 주는 휴스턴을 만날 예정입니다. 물론 뭐 휴스턴이 이번 주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두 팀의 전력 차는 분명히 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차저스가 9승 6패까지는 좀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7대 17 콜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이제 그 페이트리어츠가 빌스를 만났을 때 묻지마 러싱을 하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이날은 콜츠가 묻지마 러싱을 하면서 물론 패츠만큼 심하게 러싱 헤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콜츠가 이 조나단 테일러의 비중을 높이면서 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지난주 때 이제 패츠가 뭐 육군 사관학교처럼 러싱을 많이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좀 당했다고 봐야겠어요. 예. 그래서 이날 콜츠의 공격 밸런스를 보면 카슨 웬츠가 패스를 시도한 게 단 12번에 그쳤고 대신에 39번이나 러싱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226야드를 전진을 했고 결국 콜츠가 이 패츠의 수비진을 좀 뚫어내는 데 성공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날 좀 보려다가 눈이 아파가지고 껐는데 물론 이제 이 경기력도 부진을 했으니까 뭐 그것도 한 몫을 했겠지만 보는데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1쿼터쯤 보다가 껐는데 카스맨츠가 패스를 하는 모습에서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또 안 들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도 러싱의 비중을 높이는데 일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조나단 테일러 선수가 워낙 잘했습니다 이날. 29번의 캐리에 170야드니까 네. 빌 벨리책 감독 입장에서는 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콜츠가 크게 앞서다가 20대 17까지 쫓긴 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쿼터 막판에 승부를 결정짓는 67야드 터치다운 런으로 뭐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실상 뭐 팀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뭐 러싱 터치다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16경기에서 올 시즌 17경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기록과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2000 스크리미지 야드 돌파는 좀 확실해 보여요. 테일러가 지금까지 14경기를 치러서 1854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상만 없다면 뭐 2000 스크리미지 야드는 뭐 충분할 것 같고 현재 페이스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2251 스크리미지 야드까지 간다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역대 몇 위 정도의 기록이 될까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NFL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스크리미지 야드는 2009년 테네시 타이탄스에서 뛰었던 크리스 존슨이라는 선수가 기록했던 2509야드더라고요. 참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근데 뭐 테일러가 지금 한 역대 15위 정도에 해당할 수 있는 페이스로 가고 있다. 물론 한 경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예. 그래서 테일러가 지금 2년차 시즌 만에 정말 대단한 일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3경기가 남았고 지금 1854야드니까 남은 2경기에서 각각 100 스크리미지 야드만 기록을 한다 그래도 원래 16경기 체제에서 2000 스크리미지 야드를 넘기는 셈인 거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테일러가 이 쿼터백들의 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콜츠의 좋은 성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카슨 웬츠가 사실 지난 시즌에 크게 부진했고 좀 커리어 반등을 위해서 이적을 선택을 했는데 네. 테일러라는 아주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서 웬츠도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이제 좋은 성적으로 좀 회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저 데리우스 레너드 선수가 또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반 막판에 또 이 레너드의 어떤 게임 체인징 플레이를 한번 볼 수 있었는데 그 덕분에 콜츠가 이제 전반에 한 점도 내주지 않을 수가 있었고 스페셜 팀에서는 또 이제 1쿼터 막판에 펀트 블락에 이은 리커버리 터치다운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비와 스페셜 팀의 도움까지 콜츠가 좀 완벽하게 받으면서 이날 패츠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승리와는 별개로 이제 콜츠에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 센터 라이언 켈리 선수가 이날 개인 사정으로 결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내가 유산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아내를 좀 돌보기 위해서
이제 필드보다는 좀 집을 선택했던 라이언 켈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부디 켈리와 켈리 아내 모두 좀 몸과 마음을 회복해서 또 필드 위에서 만날 수 있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콜츠가 지금 이제 순위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AFC 8승 6패 팀들 중에 지금 타이브레이커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5번 시드에 올라와 있는데 뭐 사실상 이제 뭐 지구 우승은 쉽지만은 않다라고 보면 지금 어쨌든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최대 많은 승리를 좀 쌓아야 되는 콜츠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츠에게도 뭐 매 경기가 중요하다. 뭐 좀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 또 반복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지 시간 크리스마스에 애리조나와의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애리조나가 이번 시즌에 콜츠보다 더 많은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할 것처럼 이번 주에 지금 결과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콜츠는 또 상승세고 네. 그래서 충분히 뭐 원정 경기긴 하지만 해볼 만한 승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패츠는 이날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이 좀 많이 드러났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날 이제 데미언 해리스 선수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싱에서의 파워가 좀 이 반감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맥존 선수도 이제 이날 좀 루키 같은 플레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즌 초반에 세인츠전이 맥존스가 좀 망쳤던 유일한 경기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바 있었는데 아마도 좀 두 번째 경기로 이번 주 경기가 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뭐 후반에는 나름 좀 힘을 냈어요. 근데 이제 전반에 좀 턴오버를 범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이날 경기 좀 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3주차 빌스전에서 경기는 뛰었지만 거의 패스를 하질 않았고 14주차는 또 바이위크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2주간 패스를 거의 안 했다. 실전 경기에서. 그래서 뭐 약간 농담이 섞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2주 동안 3번 한 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맥존스가 좀 패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을까? 네. 뭐 이런 좀 생각이 드는 좀 이제 경기 초반의 부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맥존 선수도 다음 주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팀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날 이제 펀트 블락에 이은 터치다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 경기가 좀 크게 벌어지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지금 스페셜 팀 코디네이터 캠 어코드에게 비판 여론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벌써 세 번째 있는 일이라고 해요. 이 펀트 블락을 당한 것이. 그래서 이게 패츠처럼 스페셜 팀이 강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팀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단 스페셜 팀의 좀 블락킹 전략에 대한 좀 전반적인 고민, 그다음에 벨리책 감독의 조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그럼에도 지금 사실 패트리어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경기 치르기 전까지 이제 1번 시드를 차지하고 있었어서 그렇지 사실상 뭐 올 시즌 뭐 5할 정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시즌 전의 예상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너무 잘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음 주에 빌스와 만나게 됩니다. 뭐 빌스와 만나서 이제 지난번이 빌스 원정이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는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이제 지구 우승이 확정이 되고 만약에 이 경기를 지게 되면 뭐 남은 경기 그리고 이제 디비전 내 현재 승률이 똑같기 때문에 경기를 내주면 디비전 내 승률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를 지게 되면 이제 1승 1패니까 헤드 투 헤드는 사실 상관이 없어지는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를 지게 되면 패츠는 지구 우승을 못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스가 좀 칼을 갈고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AFC 동부지구 지구 우승팀을 확정짓는 경기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패츠가 예상보다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사람이 또 앉으면 눕고 싶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아 욕심은 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 시드를 꽤 시즌 후반부에 찍었던 패츠가 만약에 지구 우승을 못하게 되면 요거는 좀 실망스러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경우의 수가 굉장히 좀 극단적입니다. 이기면 확정인데 지면 당장 2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패츠에게도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승부가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디비전 내 승률로 인해서 지구 우승을 못한다. 그럼 결국은 이거는 1주차 마이애미에게 당했던 패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뼈아프죠. 결과적으로는 그게 좀 두고두고
이 패트리어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패트리어츠와 콜츠 경기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인데요. 31대 14로 이제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사실 이길 팀이 이겼기 때문에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크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빌스 얘기를 앞서 이제 패츠와 엮어서 좀 해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패츠한테 이 경기를 내주게 되면 빌스는 이제 지구 우승을 내주게 되고 빌스가 이기게 되면 양 팀이 이제 9승 6패로 동률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디비전 내 승패가 현재 양 팀이 3승 1패씩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스가 이 경기를 이기면 헤드 투 헤드에서 1승 1패, 지구 내 라이벌 맞대결 결과에서 빌스가 4승 1패, 패츠가 3승 2패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빌스가 지구 선두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남은 경기를 살펴보면 제규어스 돌핀스와의 경기가 남아있는 패츠 그리고 빌스는 펠컨츠와 제츠의 경기가 남아있거든요. 사실상 뭐 다 해볼 만한 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다음 주 맞대결이 지구 5승 결정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날 뭐 기록만 간단히 살펴보면 조시 앨런이 1개 인터셉션이 있었지만 3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게브리얼 데이비스가 2개 터치다운을 잡아준 것이 좀 결정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빌스가 뭐 작년부터 러싱 공격에는 이제 큰 강점은 없는 팀인데 이날은 그래도 데빈 싱글터리가 86야드에 1개 터치다운을 잡아줬던 거 뭐 이런 부분들이 빌스가 좀 많은 점수를 낼 수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네. 펜서스 얘기를 좀 해보면 펜서스는 이제 이 캠 뉴튼이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짧은 허니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선발로 나섰던 4경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최악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좋게 헤어진 연인이 재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허니문에 좀 비교를 하셨으니까 이 정도면 사실상 신혼여행에서 크게 싸우고 뭐 돌아오자마자 거의 도장을 찍는 뭔가 그런 사례랑 좀 비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펜서스도 이렇게 되면 카일 앨런 선수를 트레이드로 보낸 것이 좀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펜서스의 뭐 한 시즌 리뷰를 하기에 좀 이르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제 용두 3이라는 사자성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 그래서 뭐 샘 다놀드, 그다음에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잘했던 그 3경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펜서스는 좀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년 시즌 아마도 새로운 쿼터백을 찾는데 이제 지금부터 좀 주안점을 두고 뭐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러닝백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크리스찬 맥카프리에게 지금 많은 워크로드가 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인저리 프론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러닝백이 아니라 이제 리시브로 쓰겠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러닝백을 좀 찾아서 뭐 부담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뭐 진짜로 포지션을 변경을 하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는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출전을 좀 상수로 두기에는 이제 너무 리스크가 많은 선수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플랜 B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랜 A의 개념으로 다른 선수를 좀 확실하게 찾아놓고 맥카프리가 뛰어준다면 우리는 더 강한 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하면서 로스터를 좀 꾸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펜서스와 빌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제츠와 돌핀스의 경기입니다. 31대 24. 이제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돌핀스가 놀랍게도 6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5할 승률을 맞춰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투아가 뭐 발전하고 있다, 좋아졌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 투아가 나섰던 선발 4경기의 상대가 제츠 2번의 자이언츠 펜서스였거든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아졌냐 아니냐는 강팀과 만나서 이게 좀 판별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6연승을 달린 부분은 칭찬을 해줘야겠지만 사실 레이븐스를 제외하고 나면 뭐 레이븐스도 지금 그렇게 좋지만은 않으니까 상대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역시나 이제 이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어떤 연승 기록만 보고 투어에 대한 신뢰를 갖기에는 조금 이제 불안 요소들이 있다. 아마 이런 지적을 좀 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투어가 이날도 인터셉션이 2개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196 패싱 야드에 그쳤으니까 뭐 냉정하게 제츠의 수비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돌핀스가 이날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듀크 존슨이 107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잡아주면서 러싱에서 좀 존재감을 보여줬던 것 때문이었어요. 예. 사실 이 듀크 존슨이 뭐 몇 해 전엔 다른 팀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던 시즌들도 있었는데 뭐 한동안 좀 경기 출전이 뜸하다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지금 액티브 로스터에 등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꽤나 오랜만에 실전 경기를 치른 것 치고는 곧바로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 이 점은 좀 분명히 칭찬을 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네. 다만 이제 뉴욕 제츠의 현재 상황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츠가 이제 로버트 살라 감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이외에도 13명의 선수와 함께 프랙티스 스쿼드에 올라 있는 선수 전원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역시나 이 부분이 뭐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제츠가 제기어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이 이제 거의 다 빠져 있는 제츠기 때문에 제기어스가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점쳐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이언스와 제기어스가 1픽을 다투고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1픽 결정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제츠와 제기어스의 경기는 이번 드래프트 1픽 로렌스와 2픽 윌슨의 맞대결로 좀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경기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프리뷰를 드렸던 바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때쯤이 되면 두 선수의 성적표도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러면 좀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이 시점이 돼서 보니까 두 선수 모두 사실상 지금 뭐 D나 F거든요. 맞아요. 학점으로 보면 사실 높은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좀 우울한 맞대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뉴욕 제츠와 마이애미 돌핀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애리조나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30대 12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웬일입니까? 이번 주 단연 최고의 업셋 경기였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1승에 그치고 있던 라이언스가 10승을 거둔 애리조나에게 압승을 거뒀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긴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사실 완벽하게 압도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조금 더 저는 방점을 찍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참 사실 저는 경기 결과를 먼저 봤는데 이제 충격적이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최근에 애리조나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서 가장 먼저 이 경기를 좀 봤거든요. 네. 스포를 당하지 않고. 근데 이게 경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왜 애리조나 역전을 안 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덧 4쿼터가 되고 어느덧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스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주전 러닝백 디안드레 스위프트 그다음에 백업 러닝백 자말 윌리엄스가 모두 결장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라이언스는 뭐 고프에게 또 뭐 많은 비중을 두다가 또 망하겠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놀랍게도 이 무명의 크레이크 레이놀즈라는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이날 경기 좀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3년차 시즌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 일단 언드래프티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앞선 2년 동안 NFL 무대에서 러싱 시도를 한 게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거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였고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팀을 지금 떠돌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이 스위프트와 윌리엄스가 빠지면서 좀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덴버에게 99 스크리미지 야드를 따냈고 이날은 무려 26번의 캐리에 112야드로 애리조나의 러싱 디펜스를 뚫어내는데 좀 앞장섰습니다. 결국 이제 이 디트로이트가 승리를 가져간 그 비결에는 역시나 이 러싱을 잘하는 선수가 있었다라는 점이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러싱을 잘하는 러닝백이 있으면 제러드 고프가 그래도 중박 이상은 하는 쿼터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싱 공격이 통하니까 고프의 어떤 플레이 액션 이런 것도 덩달아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고프가 이날 모처럼 턴오버 없는 좀 깔끔한 경기를 했고 216야드에 3개 터치다운 패스를 성공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라이언스가 이렇게 무너질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제러드 고프 선수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이 선수가 그래도 이 1라운드 1번 픽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픽값을 못하고 이 선수가 내년부터 받게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계약이 이 선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제 비판이지, 이 선수가 이제 NFL 무대에서 뛰지 못할 정도로 아예 뭐 못하는 선수냐, 그렇다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평균으로 따졌을 때 평균 내지는 이제 평균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선발로는 뛸 만한 쿼터백이다라는 생각은 뭐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면 디트로이트도 뭐 나쁜 트레이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 경기 한 경기만 놓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성급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훨씬 자주 보여줘야겠죠. 맞아요. 예, 그래야만 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수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을 꼽아보자면 찰스 해리스라는 선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는 돌핀스에서 1라운드 픽으로 뽑혔지만 이제 버스트 취급을 받고 여러 팀을 떠돌다가 이번 시즌에 이제 라이언스에 정착한 선수인데, 이 주전으로 당장 좀 발돋움을 했고, 이날도 기록을 보면 12개의 태클에 1.5개의 색, 3개의 태클 포 로스로 이제 카일러 머리를 막아내는데 좀 앞장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올루와리에라는 이제 코너백이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3쿼터 중반에 정말 멋진 다이빙 인터셉션을 하나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리턴으로 50야드까지 달리면서 바로 상대 진영 앞에서 공격권을 안겨줬던 거, 이런 부분들이 뭐 이날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언스가 이날 이제 굉장히 귀중한 승리를 따내면서 지금 2승 1무 11패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잭슨빌이 2승 12패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드래프트 1번 픽을 이제 현 시점에는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은 냈는데 좀 실리는 내준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겠어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디트로이트에게는 뭐 지금 픽도 픽이지만 승리가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1승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레버 로렌스 같은 어떤 포텐셜을 가진 쿼터백이 없는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1번 픽의 가치가 좀 예년보다는 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라이언스는 일단 좀 패배 의식을 걷어내고 좀 승리를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한 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디트로이트는 안 되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비중이 프런트에게 실려 있지 선수단에게 실려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승리를 할 때마다 김민준 아나운서 반성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보이고는 하던데,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프런트는 여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감독도 지금 1년 차고, 그럼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뭐 단장도 아직 1년 차니까 뭐 조금 더 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애리조나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리뷰를 할 때 디트로이트가 칼럼을 굉장히 좀 잘 막았다라는 얘기를 유재경 PD가 해줬었는데, 사실 이제 올 시즌에 애리조나는 다른 팀이기 때문에 뭐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이제 디트로이트가 카일러 머리 선수의 크리토나이트다 이렇게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3경기라는 표본에 대해서 뭐 충분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경기까지 패하면서 지금 카일러 머리가 디트로이트에게 1무 2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분명히 좀 호구를 잡혔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이날 카일러 머리의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좋지를 않았어요. 뭐 일단 자신의 강점인 발도 전혀 활용을 하질 못하는 모습이었고, 뭐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리시버를 향해 날아가는 어떤 볼의 스피드 이런 것도 그렇게 뭐 충분히 위협적이거나 빨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센터와의 호흡 미스가 있는 장면도 있었고, 뭐 크리스찬 커크나 뭐 제걸츠 같은 어떤 리시빙 옵션들에게 나름 뭐 패스를 연결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중요한 순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홉킨스가 없었던 것도 이 카일러 머리의 부진에 좀 한몫을 했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리시버가 바로 홉킨스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날 경기 내용에 대해서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의 어떤 이 플레이 콜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 만한 좀 논쟁거리가 될 만한 이제 선택들이 있었는데 일단 0대 10으로 뒤지던 전반 막판 엔드존까지 이제 3야드를 남겨둔 상황이었는데 결국 서드다운까지 터치다운이 되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포스 앤 골 3야드를 남겨둔 지점이었는데 여기서 필드골 대신에 고포렛을 선택했다가 이제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에 한 점도 내지를 못했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공격적인 플레이 콜링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거다 정도의 범주로 좀 이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3대 24로 뒤진 3쿼터 후반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필드골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고 6대 24가 되기는 했는데 3대 24와 6대 24는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같은 3 포지션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좀 이해는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0대 17에서 3점을 넣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 포지션으로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이 전반에 있었던 고포의 실패가 킹스버리 감독에게 좀 부담이 되어서 조금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이 경기까지 내주게 되면서 최근 7경기에서의 성적이 3승 4패입니다. 7연승으로 시즌을 출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이어서 뭐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램스가 이번 경기를 이기면서 양 팀이 동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디비전 내 성적이 애리조나가 더 좋기 때문에 지구 1위의 자리는 뺏기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남은 3경기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 지구 1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상황까지 좀 몰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NFC 1번 시드가 문제가 아니라 지구 우승이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카디널스의 처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리조나와 디트로이트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